8월 7일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이제 8시. 띵! 닭발. 그 얇은 어묵 있죠? 부산 어묵. 그것을 한 장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의 술. 지평 막걸리.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제가 당면을 너무 지금 찾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그 한국 식자재 파는 데서 쇼핑을 하고 그때 겸사겸사 이 닭발도 시킨 거였는데 요일별 이벤트 중에 어떤 날은 이 지평 막걸리가 하나의 1엔인 이벤트를 해요. 그래도 유통기한 9월달까지는 있는데 한 사람당 한 병까지만. 근데 이런 거는 남편 없을 때 혼자 먹어줘야 제맛이거든요. 처음에는 맑게 짠! 오! 맛있다. 조금 섞어서 밀키스 느낌으로다가. 지난주에 그 검사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술을 안 먹었는데 참고로 옆에는 주먹밥은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밥에다가 후리카케를 뿌려서 만든 밥이 있습니다. 얼마 만에 닭발이야. 참고로 불닭 소스를 좀 더 넣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네요. 길게 자른 오뎅은 밥 위에 올려가지고 탄수화물이 들어가줘야. 불량연애 보시나요? 불량연애. 아, 저 그 시즌 1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애껴봐야지 했는데 그냥 멈출 수 없었어요. 첫 판 그 등장 씬부터 시즌 1을 너무나 뛰어넘는 그 레벨이었거든요. 내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시즌 1에 나왔던 사람들이 되게 착한 순둥순둥이로 보였다. 첫 만나면 무조건 싸워. 그런 게 너무 또 웃긴 거지.おもちゃのカウンターになるおもちゃ。本しますね。おもちゃ。お願いします。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일본도 모든 휴가 시즌이 끝나고 다들 현실로 복귀하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해외로 국내로 어디로 다 놀러 다녔을 거고 아마 이번 주부터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거다. 드디어 내일 검사 결과를 보러 갑니다. 병원에. 3주를 기다렸어. 3주를.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3주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답니다. 벌써 8월 중반이 지나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치료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그런 좀 조용한 마음으로 보내고 내일 두근두근 도끼도끼한 날을 어떡해 사랑아 어떡하지? 희주야 어떡하지?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좀 덥네요. 하늘은 근데 너무 예뻐. 오늘도 버스를 타고 가겠다는 저의 생각은 일어나자마자 사라지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1시가 요 카츠산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왜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 걸까요? 좋은 예감은 항상 틀리는데 저 병원 갈 때까지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근데 딱 저의 대기번호가 딱 뜨는 순간 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각오를 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의사분이 좀 젊었어요.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아마 3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 눈 동그랗게 눈이 터질 것처럼 그 선생님이 제가 너무 이러고 쳐다보니까 순간 멈칫했나봐.
약간 이런 반응인 거야 처음에. 아 결과가 안 좋았구나. 그 CIN3가 확정이었어요. 확정이었고 이제 1, 2, 3 있는데 3가 의심돼서 조직한 검사를 했던 거였는데 3가 맞았고 확진을 받았고 근데 솔직히 한 80%는 아예 그냥 순간적인 염증이었겠지. 그냥 추적 관찰하자고 하겠지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지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였는데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 순간 뭔가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그럼 수술이네. 짜증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렇게 날도 더운데 순간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머리 안에서 막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모든 감정들이. 근데 순간 울컥했어요. 울컥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울먹거리면 선생님이 너무 당황할 것 같은 거야. 젊은 사람이. 속으로 막 아니야 진정이 일단 이야기를 듣자. 저는 이미 엄청나게 검색을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어요. 뭐 피부 표면에 있는 선암 상태의 그 세포 변형이 일어난 상태이고 이거를 그대로 냅뒀다가는 높은 확률로 암으로 발전할 건데 그 기간은 그렇게 1, 2년에 확 변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나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원추 절제술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었고 후기도 겁나 찾아봤고 이미 다 기본 정보가 빠삭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 그냥 이렇게 하이 이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20살 그 무렵 해가지고 한번 복강경 수술로 자궁에서 혹 같은 걸 떼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입원을 하고 그때는 심지어 복강경이라서 조금 쬐어요. 약간 배꼽도 조금 쬐고 약간 세 군데인가가 조금 쬐는데 그래서 실밥도 풀르고 하던 그런 수술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소변줄이 정말 너무 끔찍하게 싫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그게 너무 싫었는데 또 소변줄을 껴야 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일단 너무 짜증나고 저는 가뜩이나 혈관이 잘 안 보이는 타입이어가지고 맨날 체열할 때도 그렇고 그 링겔 꼽을 때도 사람들이 그 간호사분들이 되게 좀 고생하는 혈관이란 말이에요. 하다 결국에 막 손등에서 한 적도 있고 혈관이 안 보여갖고 근데 그 짓을 또 해야 되네. 아무튼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막 뭐 슬프고 무섭고 이거보다는 짜증. 근데 그래서 일단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 전에 해야 되는 뭐 검사가 있대요. 뭐 피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심전도도 찍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10월 달에 임플란트도 한국 가서 해야 되고 10월 달에 한번 한국을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 정도는 회복 기간을 가진 다음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영영 뒤로 미룰 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 예약 잡아놓고 딱 나오는데 병원 문을 나오는데 막 울컥울컥해. 그냥 모르겠어요. 제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서 울컥울컥해요. 왜 하필 지금인가? 불안정할 때인가? 그래도 한편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뭐 배를 째는 수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교적 되게 간단한 수술? 병원에 따라서는 그냥 그 당일날 집에 가는 것도 가능할 정도의 원추절제술을 하고 나면 이제 수술 부위가 아물면서 딱지가 지고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간혹 딱지가 그냥 억지로 떨어지면 또 피가 확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편해한다는 후기를 제가 봤거든요. 정말 강아지들만 없으면 집에 가서 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엄마한테 비비고 싶어. 2주 정도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데 수술하고 바로 또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주 넘게 집을 비워야 된다는 소리인데 강아지들한테 그건 너무 못할 짓일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이고요. 시간은 9시 20분입니다. 제가 어제 병원을 갔다 와서 수술 날을 잡고 왔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차 소견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든 보험도 있고 해서 엄마한테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는데 엄마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술을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인데 뭐 부스럼 떼듯이 그렇게 수술 날짜를 덥석 잡아버렸냐. 제가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알고 보니 저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CIN3 진단을 받았고 원추 절제술을 하라고 병원에서 말을 했지만 그 수술을 너무 하기 싫어서 피해 다니다가 만난 어떤 명의가 있었던 거예요. 명의 선생님이 계셔갖고 거기서 원추절제술을 아무래도 조직을 잘라내버리는 거라서 자르고 나면 그 조직이 다시 자라나진 않아요. 이 자궁 내막이 잘라낸 만큼 어떻게 보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조기 유산 뭐 그런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수술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출산 임신 예정이 없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해도 되지 뭐 하고 그냥 덥석해버렸는데, 그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합병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궁 내막이 짧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뭐 이런저런 문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엄마도 하는 말이, 엄마가 30대 때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 자궁 드러나야 된다, 이거 자궁 다 적출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덥석 겁이 나서 다른 데 가봤더니 정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지 않냐, 그런 거다. 그러면서 너 수술은 해도 되지만 적어도 한두 군데는 더 다녀보고 해라 라고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선배도 미나짱 제발 부탁이니까 한 번만 내가 다니는 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 번만 진료 받아봐 제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그런 자궁경부의 그런 질병에 특화된 장인의 느낌의 명의 선생님이더라고요. 대신 사방팔방에서 이제 병원 오픈런을 하러 오시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그 병원을 가려면 심지어 예약도 안 받아. 그 병원을 가려면 적어도 그냥 하루는 날린다는 생각으로 아무리 짧게 걸려도 기다리는 시간이 기본 3시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도 실제로 그 병원에 그 명의를 찾고 나서 절제술까지 안 하고 그냥 그 병변 부위 있잖아요. 병변 부위를 매년 조직이 새로 자라날 만큼의 깊이로만 매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검사, 잘라내고 검사.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위험한 세포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궁 내막에서. 그래서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자궁 이형성증의 그 세포 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게 16번이나 18번이 나오면 이건 빼박 수술해야 돼요. 걔네들은 정말 악성. 그거 이외의 번호를 가진 세포들은 조금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수술을 일단 미뤘어요. 미룬다기보다 일단 캔슬. 검사받은 자료랑 그 소견서, 그 명의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는 걸로 그 소견서를 가지러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엄마. 맛있겠다. 야 매워. 이거를 최대한 입술에 안 닿게 해서 먹어야지 덜 맵더라고요. 저번에 입술 막 국물에 담그면서 먹었다가 진짜 미쳤다. 여름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콩국수랑 이 냉면, 물냉면이 맛있는 이 계절, 수박하고 그거가 유일하게 제가 여름을 기다리진 않지만 여름을 버티는. 살에 튀었는데 살이 물들었어. 대박. 완전 맛있고요.